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지난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미국의 실적 발표가 있는 이후로 AI에 대한 믿음이 약간 꺾이면서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주들이 많은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결국 주식시장은 끊임없는 의심과 증명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업은 휴젤이란 기업이에요. 휴젤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보톡스와 필러를 주로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톡스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메디톡스가 그 역사의 산 증인인데요. 현재 국내 보톡스 시장은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이렇게 세 곳이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균주 출처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그리고 휴젤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현재 민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의 승리 이후로 대웅제약이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지금 대웅제약도 2차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메디톡스는 휴젤을 상대로 미국 ITC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6월 21일자로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예비 심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6월 11일에 공시도 있어요. 관세법 337조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공시가 났는데 제약업계에서는 이 ITC의 예비 심결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휴젤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미국에 대한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다고 결정이 되면은 미국의 수출이 금지될 수가 있어요.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337조는 수입 제품의 특허, 상표권 침해 등 지적재산권에 관련 내용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이 입증되면 수입을 중단하도록 세관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 위반을 했다라고 입증이 된다면은 휴젤은 미국에 이제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올해 2월에 휴젤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휴젤은 대웅제약에 이은 두 번째 미국 보톡스 진출 국가가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 규모는 23년 기준 3조 2천억 정도이고 그리고 31년까지 6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젤은 미국의 보톡스 점유율을 10%까지 차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31년에 6조 3천억 시장에 10%를 점유한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매출이 6,3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진출이 순조롭게 된다면은 이 휴젤의 업사이드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또 보톡스 시장은 계속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고로 메디톡스도 미국 시장 진출 위해서 FDA를 한번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그게 한번 거절된 상황입니다. 이게 한번 거절되면 또 여기에 대한 보완점들을 보충을 하고 또 신청을 넣고 그에 대한 결과를 또 받기 위해서는 1년 가까이 늦어지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또 기준에서 미국의 보톡스 시장을 점유할 곳은 휴젤과 대웅제약, 국내에서는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휴젤이 목표처럼 10%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기준으로 10%를 달성한다면 3천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되는 건데 휴젤은 어떤 방법으로 미국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냐? 바로 이 베네브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이 베네브라는 회사는 엑소존과 기타 등등의 에스테틱 기업으로 지난 3년간 117% 매출 성장을 한 곳이에요.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영업망과 그리고 현지 판매 인력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휴젤은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네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들의 영업망과 그런 인적 자원들을 사용을 해서 빠르게 시장에 침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네브한테 일임을 하지 않고 휴젤 아메리카를 설립을 해서 이 휴젤 아메리카의 영업 마케팅을 비롯한 교육 연구들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 휴젤 아메리카를 조금씩 본인들이 키우려고 하는 그림까지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미국 진출에 성공한 선배인 대웅제약은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대웅제약의 나부타는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의 1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그러니까 거의 매출이 이 보톡스로만 3천억 이상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출했냐? 이렇게 22년 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톡스는 이 엘러간에서 만든 보톨리눔 톡신을 보톡스라고 합니다. 마치 인바디처럼 이 회사의 제품이 그 물건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난 것인데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계산 효과도 길고 가격도 20-30% 저렴하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찾는 수요가 점점 생겨서 영향력을 확대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휴젤은 또한 중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22년도 기준 중국 보톡스 시장은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 수출은 49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긴 하는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22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는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다시 회복하면서 24년도부터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지난 3월 이렇게 94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 수출액이 지난 3월 한 달 만에 591만 달러로 6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코로나 시기에 보톡스가 많이 안 나가니까 그때 재고 물량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게 이제 천천히 소진되면서 다시 수출량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휴젤은 중국 시장에 진출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 중국 시장이 이제 점점 보톡스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휴젤의 수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에서는요. 휴젤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리포트를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자료실에. 거기서 있는 리포트 중에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Q&A 상황을 확인해 보면은 현재 중국 관련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질문 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휴젤의 1분기 톡신 수출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23년이 끝날 쯤에 이 4분기에 최대한 선적을 하면서 1분기에는 수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2분기에는 이제 수출이 재개가 되었고 그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쪽에서는 24년 중국향 매출은 2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톡 10만 가지고 25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필러의 성장세도 엄청나요. 필러까지 합치면은 아마 250억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이 중국향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250억이면은 아까 거의 1조 정도 되죠. 1조에서 2조 정도 되니까 지금 시장 침투율이 거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휴젤의 목표처럼 20%까지 성장을 한다. 뭐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면은 지금 중국에 진출한 지가 좀 됐는데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쉽게 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20%까지는 아니어도 10%까지만 성장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거의 막 2,500억, 중국향으로만 2,5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도 업사이드가 엄청 크죠. 중국은 또 허가받기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대웅제약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이렇게 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에도 진출을 하였고요. 미국 시장은 거의 현재 3조가 되고 중국 시장은 이제 거의 1.5조에서 2조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두 시장의 점유율이 0%고 그리고 중국은 거의 1%니까 앞으로 목표대로 뭐 10% 그리고 중국이 20%까지 올라간다면은 이 휴젤은 엄청나게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ITC 관련한 소송이 매년 분기에 40억씩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분기에 인식한 소송 비용은 40억인데요. 40억 같은 경우는 판관비에 들어갑니다. 판관비에 수수료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소송이 10월에 최종 신결이 있을 것이고 매 분기마다 발생하던 이 40억의 판관비가 사라진다면은 엄청난 영업이익률에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또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증권과 실적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톡시는 작년에 1690억, 거의 1700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1843억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분기에는 343억인데 지금 중국향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적게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2분기가 되면서 이렇게 465억으로 확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분기에도 증가를 하고 4분기에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봤을 때 작년에도 1분기, 2분기가 좀 약하고 3, 4분기 이렇게 강하다는 계절적인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OPM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30% 잡고 있다가 40%씩 이렇게 하반기에 많이 생산을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3Q, 4Q에도 이렇게 30%, 40%가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송의 비용이 40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 그게 40억이 영업이익에 플러스가 돼봐요. 그러면은 거의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10%가 더 증가하는 거의 44% 그리고 45% 이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나는 게 엄청난 기대 포인트가 되는 거고 또 여기에 플러스로 미국향의 매출이 아직 잡히지 않았죠. 미국향 그러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했었는데 다른 블로거분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B급 투자자 번호분이 이제 스크랩 해두신 다월 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이렇게 휴젤 레티보가 발생할 것 같은 이 영업이익률을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시장 점유율을 먼저 보시면은 처음에 24년도에 0.1%로 시작해서요. 그리고 1%, 3%, 5%, 6%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미국이 톡신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 성장률을 감안한 매출로 계산을 했을 때 24년에는 이렇게 작게 200만 달러로 시작을 해서 25년에는 2,700만 달러 26년에는 9,200만 달러 그리고 27년에는 1억 7,400만 달러 하나로 거의 2,2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돈을 벌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시장 점유율 5%의 상태인 거죠. 무조건은 아니지만 한 가지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국내에서는 대웅제약보다 휴젤이 더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후발주자인데 나중에 대웅제약만큼의 휴젤이 점유율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이 에볼루스의 주보가 대웅제약인데 휴젤도 늦게 진출하지만 네티보가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만큼 휴젤도 미래에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7년에 만약 5%만 딱 가지고 온다면은 단 5%, 이 5%만 가지고 온다면은 이렇게 2,200억 규모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휴젤은 지금 현재 유럽도 진출했고요. 중국 유일하게 진출했고, 그리고 미국까지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주가의 밴드를 보면은 30배로 거의 상단에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이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 ITC의 결과가 안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진출에 대한 컨센이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30배 정도에 받고 있고요. 안 좋을 때는 이렇게 18배까지 하락을 하긴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30배면 그래도 무난한 정도의 수준인데요. 만약 앞으로 이 기업의 EPS가 올라간다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시장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뤄가면서 미국에서의 아까 5% 기준 2천억이죠. 5% 기준 2천억이니까 만약 8%가 됐어. 그리고 중국도 10%가 됐어. 유럽도 많이 팔아. 하면은 이 EPS가 점점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밴드가 점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살짝 되긴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 차트를 보면은 6월 11일에 앱이 10개월 공시가 나면서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요동을 칩니다. 그러다 이렇게 조정을 됐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올랐고 다시 조정이 약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휴젤이 얼마나 자기들의 계획대로 회사를 키워갈지, 그리고 그 긴 소송을 마치고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미국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그 점에 주목해서 이 휴젤을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